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8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화성 특례시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으로 이동권 보장. 화성 특례시는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과 협력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이하 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돼 2023년 12월 12일 첫 시승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행 중이다.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 개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운영 주체를 맡고 있다. 차량은 29인승, 휠체어석 8석 포함, 한 대로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원 1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장애인단체,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 등 외부 활동 시 이동을 지원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행버스는 연인원 1922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4점으로 집계됐다. 2026년에는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행버스 테마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돌봄복지국 신현주국장은 첫 시승식의 설렘을 이어가며 장애인 가족이 일상 속에서 제약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디오북으로 듣고 탄생으로 나누는 축복. 청정하남 소식지 개편. 하남시 시장 이현재 의 시정 소식지 청정하남이 정보에 읽는 시대를 넘어 듣고 공감하는 시대를 열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지난 2026년 2월호 개편을 기점으로 단행된 변화는 단순한 소식지의 진화를 넘어 시민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오디오북 서비스는 소식지의 도달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혁신을 가져왔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서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해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새롭게 도입된 오디오북은 시청 홈페이지 접속이나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소외되었던 어르신이나 저시력자들에게 다정한 길잡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출퇴근길이나 가사 노동 중에도 소식지를 라디오처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도시의 온기를 전하는 세심한 배려로 평가받는다. 이어지는 지면을 가장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새롭게 신설된 하남의 온세 가족 코너다. 하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탄생을 온 이웃이 함께 축하하는 이 공간은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지면에는 갓 태어난 쌍둥이 자녀를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한 아빠의 벅찬 고백부터 아이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소망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등 존재 자체로 감사한 생명들의 이야기가 지면을 온기로 채웠다. 이처럼 소중한 기록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하남시에서 태어난 12개월 이하 아기의 이름과 사진, 100자 내외의 메시지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작성자 성명과 연락처를 포함해 전용 이메일 해넘이번트2026@naver.com로 접수하면 되며 소식지에 소개된 가족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아울러 청정하남 책자 배부대의 전자책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설치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하남시의 진심 어린 노력은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청정하남은 정확한 시정 정보 전달은 물론 감각적인 일러스트 표지와 세련된 편집, 브로그로 제공되는 캐릭터 페이퍼토이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아왔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91.6%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연간 전자책, 이북, 조회수는 2024년 97,872회에서 2025년 21만 9,090회로 약 123.8%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디지털 소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걷기 좋은 길 코너에서 QR코드를 활용해 하남의 명소를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최신 트렌드 기사와 플레이리스트 QR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로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현재 하남시장은 91.6%의 높은 만족도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한 결과라며 오디오북 서비스로 더 많은 시민이 시정 소식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 2026년 제1차 지역사회재활협의 재회.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는 10일 2026년 제1차 지역사회재활협의 재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사업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 12아어 사업 운영 계획 보고 지난해 협의체 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대상자별 지원 및 자원 연계 현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기관 의료와 방문진료,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체계를 재점검했다. 동탄구보건소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자 동탄구보건소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해빙기 맞아 취약시설 1흔 곳 안전점검 실시. 하남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집안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관내 취약시설 1흔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져 균열이나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54개소, 급경사지 5개소, 건설 현장 1개소, 오홍벽 4개소, 문화재 6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집안 침하 및 균열 여부, 옹벽과 사면의 변형, 전도 위험, 낙석 및 붕괴 우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점검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정비 계획을 세워 개선한다. 중대한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빙기 안전수칙 홍보, 안전신문고 이용 안내, 재난 예방 캠페인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특례시 바로 이웃 통합돌봄 수행기관 공개 모집.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바로 이웃 통합돌봄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화성형 통합돌봄 지원, 통합재가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 취약 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63가구,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권역별, 만세구 1개소, 효행병점 동탄 1개소로 총 2개소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3월 4일부터 20일까지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화성형 통합돌봄 지원과 통합재가 서비스는 생활, 가사, 식사, 이동, 방문 목욕 및 개인위생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구청별 2개소씩 총 8개소를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며 접수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각 사업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로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공모에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정된 수행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특례시 평생교육이용권 1740명 모집. 배움의 장벽 낮춘다.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이용자 한 차 모집을 오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740명을 모집해 시민의 생애주기와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의 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결제 시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학습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을 통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 분야, 일반 지역 특화 디지털,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이번 한 차 모집에서는 일반 분야 중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디지털, 30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선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김향겸 평생학습과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학습비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